자, 10-2단원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 세계 국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두 개로 구분해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삶이 좋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좀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기 때문에 국가 자체에서 환경을 오염하는 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규제를 많이 해요. 세금도 많이 거두고 벌금도 많이 이제 부과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진국에 있는 게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쪽으로 이제 공장을 옮기거나 환경 오염하는 그런 산업을 좀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생각을 여는 활동에 보시면 내가 버린 전자제품이 아프리카로 간다고 돼 있죠.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그 아프리카나 이런 곳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어찌 보면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폐기물을 수입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 부품들만 이제 자기들이 다시 재판매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환경 오염이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입니다. 자, 이게 안 좋은 거죠. 폐기물은 버려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폐기물이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가 전자쓰레기인데 요즘은 이 전자쓰레기가 너무 많이 등장하죠. 왜냐면 기술이 너무 빨리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오늘 사면 내일 게 바로 구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시면 첨단 전자제품이 새롭게 등장하면 그 전에 사용하던 제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제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그 전에 내가 쓰는 아이폰은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또는 버리던가. 그럼 그 버리는 그 유해 폐기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전자쓰레기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전자쓰레기 안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수은이나 카드뮴, 그 다음에 리튬 요즘 그 배터리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불에 태워서 없앨 수 있는데 없앨 때 엄청나게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죠. 발암 물질이 등장할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치명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고 토양 오염도 많이 시키겠죠. 전자쓰레기는 이런 중금속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도 핸드폰이 이제 결국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금속들이 아주 건강에는 안 좋겠죠. 자, 이렇게 전자쓰레기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잘 기억해야 돼.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이 전자제품들의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 옛날에는 휴대폰이 한 5년, 6년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새 제품을 바로바로 바꾸는 게 또 그 사람들의 또 삶의 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자제품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한다. 그래서 첨단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새로 등장하죠. 삼성도 갤럭시고 아이폰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교체 주기, 교체 시기가 굉장히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많이 등장한다? 전자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그럼 이 전자쓰레기는 어떻게 나라별로 이동을 하는가? 두 가지의 나라로 구분한다 했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전자쓰레기의 폐기 방법은 전자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안전설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매장을 하거나 소각을 해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허가가 선진국은 쉽지 않다? 선진국은 이게 허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 쓰레기 자체를 개발도상국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선진국은 환경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전자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전자쓰레기를 개발도상국은 그럼 왜 받을까? 자, 개발도상국에서 보시면 전자쓰레기에 부품을 분리해서 그 안에 있는 금속 자원을 채취한다 돼 있죠. 이 금속 자원에 해당하는 게 금이에요, 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도시 광산이라고 불러.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도 아주 소량의 금 성분이 있습니다. 그 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만 채취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나라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전자쓰레기를 뭐 한다? 수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전자쓰레기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쨌든 그 금 빼고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이 내용을 볼까요? 유해 폐기물 국제적 이동 사례입니다. 자, 방글라데시 대표적인 무슨 도상국이다? 개발도상국입니다.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방글라데시가 있고, 자, 미국이나 이 유럽 등에서 이제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온 폐선박,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없는 배를 해체해서 거기 있는 고철, 철덩어리, 기름과 부품을 빼내 팔고 나서 폐선박 해체 과정에서 환경이 뭐되고 오염되고, 특히 별표 노동자들의 무슨 노출이 많다. 성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발암 물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 자료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으로 한번 가주세요. 자, 여기 자료 1번을 보면 전자쓰레기가 국제적으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다? 기억해야 될까? 선진국에서 어디로 간다? 개발도상국으로 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쓰레기의 유출 지역, 빠져나가는 지역은 일찍부터 경제가 성장한 선진국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북유럽 같은 선진국이 이런 수출을 많이 하고요. 반면 전자쓰레기가 이 수입품인 나라들이 있죠. 지금 빨리빨리 잘 살아야 되는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와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선진국에 쓰레기를 주로 받는 개발도상국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발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직은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심각한 환경을 많이 오염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 북서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이쪽 인도와 중국 쪽으로 전자쓰레기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공해 유발 산업의 국제적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공해 같은 것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게 공해 유발 산업이에요. 앞에 거는 전자쓰레기고, 자, 의미를 보면 매연, 폐수, 소음뿐만 아니라 중금속들, 성면순,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산업을 보고 뭐라 부른다?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는 이 공해 유발 산업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포인트가 이 공해 유발 산업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선진국은 지금 개발이 끝났어요. 이미 공업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죠? 선진국은 개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 그래서 유해 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산업이나 아니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로 세금을 내게 한다거나 벌금을 내게 한다는 식의 방법으로 그런 산업을 못하게 막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환경보다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공해가 유발될 수 있는 산업들, 화학 제품들을 쓰는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런 산업들을 많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장들이 개발도상국에 많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해 유발 산업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보시면 이 공해 유발 산업은 국제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은 이 공해 유발 산업에 대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자, 이 저임금 노동력,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되는 사람들, 선진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이쪽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노동력, 두 번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개발도상국 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설치하자 이 뜻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런 것들을 이전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은 공해 유발 산업이지만 어쨌든 공장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이쪽 지역에다가. 하지만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오른쪽 자료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해 유발 산업하면 네덜란드의 이 튤립 이야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을 많이 생산하는 화훼 농가가 있는데, 이 화훼 농가에서는 이 꽃을 키우다 보면 이제 환경 오염 물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이 화훼 농가에게 뭘 부과할 수 있죠?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뭐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겠죠. 그러니까 이 튤립을 만드는 이 농가는 이 네덜란드에서 더 이상은 이제 이 농사를 못 짓겠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기후가 따뜻하고 값이 싼, 노동력이 싼 그 케냐 지역으로 이 공장을 이전시켜 버렸어요, 농가를. 그러니까 이제 케냐의 여기 호수 주변에 장미 농장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장미 농장 전부 다 네덜란드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장미를 키우려고 화학 물질, 비료나 농약 같은 걸 뿌리다 보니까 이 호수가 굉장히 뭐해졌다, 이 오염이 심해졌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해 유발 산업은 세워지면 주변에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많이 해서 피해를 많이 본 적도 있죠. 다음 바젤 협약이에요. 이 바젤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자, 이 스위스에서 있었던 유해 폐기물 이동 금지 협약이거든요. 자, 개발도상국에서 이 유해 물질이 계속 누출되면서 강에 스며들어서 큰 사고가 막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거를 유통을 규제시켜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물질을 보내는 것들, 산업 폐기물을 보내는 것들을 금지시켜라 해서 만든 협약이 바젤 협약입니다. 이 바젤 협약이 바로 1989년에 맺어졌습니다. 이 바젤 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보장, 자,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수출입을 어쩔 수 없이 할 경우 수출입을 하게 될 때 지나다니는 경유국 그리고 수입국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 물질에 대해서 이동을 어디에서 어디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 거 하지 않을 거면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수출입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산업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전자쓰레기, 두 번째가 공해 유발 산업 이동이에요.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요즘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3단원에서 마지막 10단원 마무리하고 그때 보도록 할게요. 안녕.